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는 들고 있던 주식을 절반 이상 팔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혹은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졌을 때도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투자금을 들고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처럼 이렇게 레이달리오를 따르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레이달리오의 복음이라고까지도 불릴 정도로 이 펀드 회사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각종 언론에서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조차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수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위기도 겪어보고 실전 투자도 해오고 있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행히도 미국의 규정 덕분에 우리는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것도 무료로 아주 쉽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억 달러 이상 굴리는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실시간은 아니지만 최신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볼 수 있겠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는 사실상 들고 있던 주식을 절반 이상 팔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표는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 상위 15개인데요. 이 15개만 봐도 사실상 전체 비중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요약하자면 레이달리오는 미국을 포함한 전체 자산을 대량 매도했는데 주식이고 채권이고 개별 국가고 자산 안 가리고 다 매도했다. 반면에 금은 팔거나 사지 않고 유지했고 개별 국가 중에서는 인도만 추가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ETF로 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공부하기에도 아주 좋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PY 같은 경우에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죠. 딱 3개월 전만 해도 비중이 23%였는데 이번 분기 결과를 보니까 18%까지 줄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수로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거의 절반을 매도해서 비중을 축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자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ETF에 담지 않고 나눠 담죠. 똑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운용사가 다른 이런 다른 상품을 통해서 분산을 해놓는데요. SPY나 VWO나 IVV나 결국은 똑같은 S&P 500을 추종하고 똑같이 비중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금 실물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두 개인 GLD와 IAU가 있는데 이 두 개 상품 모두 사거나 팔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시킨 걸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직전 비중이 5.9%, 1.7%였는데 그냥 가만히 냅뒀을 뿐인데 다른 자산들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채권 ETF들도 전부 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 매도를 한 걸 알 수 있고요. 개별 국가로는 레이달리오가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좋아하는 브라질 ETF인 EWG 같은 경우 25%만큼 주식수를 줄인 걸 알 수 있고요. 예외 없이 이머징 ETF, 한국, 유럽과 선진시장마저 가리지 않고 30%에서 거의 50%까지 비중을 축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인도만 비중을 조금 늘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금 빼고 거의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것 같은데 과연 레이달리오의 이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차트가 딱 3개월 전, 그러니까 19년 말 기준 레이달리오가 들고 있던 자산 규모이고요. 오른쪽 차트가 2020년 1분기 포트폴리오 규모인데요. 직전 분기만 해도 레이달리오는 약 97억 불만큼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원자재든 시장에 97억 불만큼을 투입해 놓고 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이 투입한 자산이 50억 불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시장이 하락한 것도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자산,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의 자산을 매도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직전 분기 미국에 투자한 비중이 약 41%였는데 이번 대량 매도로 인해서 34%로 크게 줄어든 걸 알 수 있고요. 딱히 사진 않았지만 그냥 유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원래는 3순위였는데 두 번째 순위로 순위가 올라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역시 상대적으로 비중은 올라갔고 3위로 밀려난 걸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레이달리오가 공개한 포트폴리오는 총 보유 종목수만 650개에 달하고요. 엄청나게 많이 분산을 해놓은 포트폴리오지만 사실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위 15개의 약 80%가 몰려있는 구조로 ETF 위주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신규 매수를 무려 179개나 했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 특히 이번에 완전히 매도해버린 그러니까 전량 매도한 종목수가 251개에 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달리오가 전량 매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패대기 쳐버린 종목들은 뭐가 있나 한번 순서대로 살펴봤더니 공교롭게도 레이달리오가 전량 매도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로 금융주였습니다. 말 그대로 3개월도 못 버티고 은행주 패대기 쳐버린 레이달리오라고 써놨는데요. 왜냐면 레이달리오가 여기 있는 이런 주요 금융주들을 처음 담았던 게 불과 지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으로 매도한 순위를 쫙 나열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차례대로 미국의 4대 은행인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가 전량 매도된 걸 알 수 있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료상으로는 레이달리오 역시 금융주를 약 이 정도 가격에 샀다고 하니까 올해 초에 빠르게 팔고 나오지 못했다면 아무래도 천하의 레이달리오조차도 이 손실은 피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이달리오가 금융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들고 있었던 JP모건 같은 경우도 매수를 이때쯤으로 했을 거라고 이제 자료에 나오는데요. 이 연초 구간에 팔지 못했다면 레이달리오 역시 이 막심한 하락은 피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주요 자산운용사 역시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전량 매도한 걸 알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사들은 비교적 회복이 잘 된 편인데도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기사에서도 많이 다뤄졌었는데 한국의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미국의 젊은 투자자들도 많이 담았던 대표적인 항공주인 델타항공과 대표적인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 역시 전량 매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레이달리오도 마음 아픈 손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물론 벌써 5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 또 포트폴리오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1분기 기준으로는 레이달리오는 상당히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은행이나 항공, 크루즈 같은 심지어 미국 인덱스까지도 대거 판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그 와중에도 레이달리오가 새롭게 담은 종목들은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새롭게 담은 종목들을 비중순으로 나열을 한 건데요. 미국의 최대 민간 의료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부터 맥도날드, 로키드 마틴, 담배회사, 펩시, 신용평가사, 의료기기회사, 제약바이오회사, 통신타워회사, 담배회사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새롭게 포트를 구성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약 650개 종목 중에서 100등권 안에 드는 종목들로만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뽑아보자면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더라도 비교적 현금 흐름이 좀 튼튼하면서 필수 소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어주이거나 배당을 안전적으로 줄 수 있는 성격의 종목들을 담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레이달리오의 1분기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는 상당히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민감주는 매도하면서 안전한 방어적 성격의 배당주들 위주로 포트를 교체한 걸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미 들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추가로 늘린 종목들이 뭐 있는지 한번 상위 종목들만 뽑아봤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미국 대표 건자재 업체 1, 2위인 홈디포와 로이스를 나란히 늘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달리오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둔 거라고 생각해서 근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오히려 미국의 집값은 올랐다라는 기사인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집을 아무도 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을 살려는 사람은 1만큼 줄어들었는데 집 짓는 사람 숫자가 2만큼 줄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집이 더 귀해진 상황이 돼버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이 희소해지면서 집값은 오히려 8% 이상 오르는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기사로 크게 나기도 했었죠. 이렇게 신규 주택, 그러니까 새 집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이사 가지 않고 이사 가지도 못하고 원래 살던 집을 고쳐서 쓰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자재 업체인 홈디포와 로이스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비중을 상당히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이달리오는 중국 개별 주식도 나름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중국 기업인 탈 에듀케이션과 알리바바, 징동과 같은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기업인 핀도더 역시도 이번 1분기 동안 비중을 늘린 게 아주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달리오의 2020년 1분기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이 레이달리오가 운용하는 브리지워터는 운용하고 있는 펀드만 수십 개에 달하고요. 그걸 다 더하면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공개된 포트의 규모는 5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일부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료가 이 레이달리오가 운영하는 모든 펀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꼭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무작정 그대로 따라한다거나 하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레이달리오가 큰 흐름에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주식들을 좀 샀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뽑는 정도, 이 정도로 영상을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